일본 기시다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도 선거운동 기간 유세 현장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폭발물 투척 사건. 분명히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보냈어요. 네네. 점점 우경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일단 공모를 보냈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폼의 예태제라는 정리적인 하나의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많은 총리들이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현재까지도 그런 공물을 보내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예.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한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공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와 거의 비슷한 행위군요, 그죠? 네, 비슷한 행위. 그러나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그래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안도감도 주고 그러나 그쪽에서 볼 때 비슷한 행동을 해줬다. 이런 양쪽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에서도 뭔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늘 말해왔는데 지금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이네요. 예. 일본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갈 것이고요. 특히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인기 같은 것은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처럼 행동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행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폭발물 투척 사건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아베 전 총리 피습에 이어서 9개월 만에 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투척한 사람이 기무라 류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무라 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예. 기무라 류지라는 사람은 24세 청년이고요. 칸사이의 효고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라고 해도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축구 클럽이나 다니는 굉장히 바르바르한 성격의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들어박혀서 집에 사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짐에 다돌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성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춘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아주 나빴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대단히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은 선거제도 그리고 세습 국회의원이 많은 일본의 정치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세습 국회의원들이 30% 정도가 있거든요. 아베 전 총리도 그랬고요.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입니다. 세습 3세. 이러한 세습 의원들은 서민들의 생각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자민당이라는 정치는 간요회의, 근무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움직이고 그것은 국회를 통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상당히 독재적인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재판에서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까지
표명해온 것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본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현재 25세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25세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중의원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 그렇고요. 네. 지난해에는 그 사람은 사실 참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참의원 선거에 피선거권 연령은 30세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불만을 품었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정치 콘탁금으로 한국 돈으로는 대충 3천만 원 정도를 내야만이 피선거권 그러니까 출마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콘탁금은 세계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서민들은 출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습 정치인들이 좋은 집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고 서민의 생활을 모르면서도 출마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서 소송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아베 전 총리를 피습했던 암살했던 그 사람은 특정 종교와 연관돼서 그런 것들이 참 싫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정말 오랫동안 일본 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실제로 재판에서 문제점들을 낱낱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죠? 뭐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무단파층 일본에서는 50% 이상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무단파층에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리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자신의 목소리는 결코 현재 정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실망감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정치에 무관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외로운 늑대가 될 가능성, 우려가 있는 정치에 사실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 지방의 정치 전단들도 일본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면서 지방으로부터 개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기무라라는 사람은 그러한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요. 더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그 사람 무직입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도 나와 있고 해서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은 무사사회에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거나 법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그 경향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면에서 앞으로를 걱정하는 일본 일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제 뭐 일본의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무당파층이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뭐 테러를 한다거나 이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도 테러 이후에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이것은 사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본인들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 국민을 위해서 실제로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서 그 방위비에 부족한 재원을 일본 사람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기시다에 대한 반감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30%대
였던 지지율이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40%대로 10%나 올라갔어요. 이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실제로 그 국민을 무시하여서 일반적으로 안보상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내각에서 결정하여서 금방 미국에 가서 미국에 보고하는 이러한 치다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고요. 그래서 G7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G7 그 히로시마에서 있는 이곳을 뭐 마지막으로 하여서 빨리 그 사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 물러나기를 바라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서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긴 하지만 기시다 총리 개인이 가진 어떤 지지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워낙 스타일 자체가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선거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또 한번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